일본에서는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도 그 다음 중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립들 중에서도 그 경우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 부모에 대한 면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1편의 마지막은요, 이 편에서는 일본의 유명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는데 방법은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의 입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도 그 다음 중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들어간다라는 제도가 에스카레이터식의 학교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카레이터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학교 제도는 같은 재단 안에 있는 사실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유층의 아이들이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에스카레이터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괜찮은 아이들이 많다, 일단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중간에서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유명한 것은 헤이오 대학교죠. 도쿄 대학교라든가 교토 대학교에 거의 80% 이상 진학하는 학교가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도쿄 대학교附属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까지 에스카레이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립은 또 역사가 길어요. 일본의 카이세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다, 그리고 아자부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6년간의 일관 교육으로 3가지 사립대에 들어가면 거의 도쿄대 라든가 교토대에 진학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은요, 이러한 3가지 사립에 중학교 때부터 입학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일본 촌촌이 잘 아시잖아요. 카이세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었던 도쿄대를 못 가고 게이오 대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동안에 열등감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게이오대로 들어간 곳은 그냥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다 도쿄대, 교토대로 갔는데 자신은 조금 낮은 게이오대로 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쭉 열등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게이오 대학교의 경우는 게이오 대학교의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유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갈 경우는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90% 역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면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아오야마 학원 대학교라든가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 경우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 아까 이야기한 게이오 대학교는 사실상 초등학교부터이지만 10배 이상의 경쟁률이 있다. 그 면접은 학생 면접도 있고 부모에 대한 면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탑, 그 면접 때 해야 되는 탑이나 부인이 해야 되는 탑에 대한 모범적인 답변집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이상하게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일본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일간 학교에서의 부모에 대한 면접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견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러한 학생을 내부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중학교쯤부터 들어가도 내부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외부생이라고 합니다. 유명 가문에서 가는 일간 학교에서는 내부생들이 외부생을 좀 약간 차별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개요 대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개요 대학교에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 외부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생들이 있을 때는 절대 말을 안 하지만 내부생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생이 명문 집안이고 그러니까 외부생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생 남자하고 내부생 여자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일단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내부생 쪽으로부터 떠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또 개요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이거 언제 생겼는가 라고 하면 사실 1950년대에 태양의 계절이라는 소설이 굉장한 그 히트를 줬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그 이후에 그 전치가가 된 사람이 사실 쭉 소설가이기도 했고요. 돈생에 대단히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배우였는데 이 이시하라 유지로가 케이오 고등학교를 다녔고 케이오 대학교까지 갑니다. 케이오 보이였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돈생하고 돈생 친구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이 주목을 받아가지고 당시 풍요로운 대학생의 대명사가 된 것이 케이오보이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돼가지고 그러한 소설 안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케이오 대학생의 배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붙여서 코리에 나가면 실제로는 케이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바블이 붕괴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는요, 케이오보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다고 오히려 케이오 대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막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케이오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와세다 대학교가 라이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와세다 보이라는 말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와세다에 가는 학생들은 케이오보다는 가난한 집안에서 많이 갔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그러한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세다 대학교까지 가는 에스카레이터식의 교육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부속은 아니더라도 와세다 실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와세다 실업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80% 90%의 수준으로 와세다 대학교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에스카레이터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와세다 대학교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립들 중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재단이 일본에 많습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이르단 대학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보다는 좀 이러한 부분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